조네디 조다님 블로그에 셀트리온 경구용 인플릭시맙 개발 진행사항. 자, 먹는 우리 램시마가 개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남겨주셨던 부분이거든요. 지난 2020년 8월 셀트리온은 영국 바이오 기업 인트랙트 파마와 공동 연구 협약을 맺고 경구용 인플릭시맙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했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인트랙트 파마에 인플릭시맙을 임상 원료 물질로 공급하고 인트랙트 파마는 이를 바탕으로 경구용 인플릭시맙 제품 개발 및 검증을 진행합니다. 이미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 규제청으로부터 경구용 인플릭시맙에 대해 비임상 및 임상 일상을 면제받고 2021년 하반기 중 IBD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B, 2A를 시작할 예정이었죠. IBD 환자, 염증성 장질환 환자 대상으로. 그래서 경구용 인플릭시맙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찾아보았는데요. 인트랙트 파마 홈피에 게시된 파이프라인을 보니 경구용 인플릭시맙 후보 물질의 예상 일정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 대상 1B상을 2021년 하반기에 게시하는 것으로 크론병과 염증성 장질환 환자 대상으로 올 상반기 IND 제출 및 임상 2상을 게시하는 일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좀 나왔던 부분이죠. 여기 밑에 보면 인트랙트라 파마 홈페이지에 파이프라인 이 부분을 같이 남겨주신 것 같아요. 파이프라인 오럴 바이러스, 그래서 오럴 인플릭시맙, TNF-알파 억제제, UC, 궤양성 대장염은 2021년 하반기 임상 1B가 예정돼 있었고 CED, 크론병, 그리고 IBD, 염증성 장질환은 2021년 상반기에 IND 제출 및 임상 2상을 게시하는 일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남겨주셨던 부분입니다. 출처도 같이 남겨주셨고요. 실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 유럽, 영국 임상 사이트를 확인해 보았으나 경구용 인플릭시맙 후보 물질로 등록된 임상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네요.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으로 인트랙트 파마가 작년 9월 중국의 바이오시밀러 업체 중 하나인 바이오테라 솔루션과도 만성 위장 염증성 질환에 대해 경구용 항체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 현재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속도가 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구용 인플릭시맙 개발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다우가 0.4%, 나스닥이 0.29, S&P가 0.34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뉴욕 증시 고용 호조 유가 하락의 상승 마감. 그래서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투자자들은 채권 시장에서 나오는 경기 침체 신호를 예의주시 중인 가운데 2년물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또다시 역전됐다. 이처럼 역전폭이 확대되면서 페드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미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5월에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고용보고서 발표 전 70% 근방에서 보고서 발표 후 76% 수준까지 올랐다가 다시 73%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 국채를 지금 봤더니 국채 10년물이 지금 2.38이에요. 그런데 미 국채 2년물이 2.46이죠. 더 높죠? 그쵸? 상승폭이 가팔랐다. 10년물은 가라앉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돈을 오래 빌려주면 미 국채 10년물, 10년 동안 빌려준다는 거고 국채 2년물은 2년 동안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래 빌려줄까 얘가 더 금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더 짧게 빌려주는데도 금리가 더 높아. 이상하게 금리 체계가 지금 망가졌다는 거죠. 이상하죠? 그쵸? 이상해. 이게 뭐냐 하면 10년물은
경기의 방향을 나타내줘요. 사실 미국채 10년물은 장기 금물의 기준으로서 미국 경제 성장률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 성장률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채권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채 2년물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성장률은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가 지금 2년물과 10년물의 기준이거든요. 얘네가 역정되면은요, 미국 경제는 시차를 두고 항상 대부분 1년 기준으로 경제가 빠그러졌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언급드리죠. 차트를 잠깐 미국 증시를 한번 볼게요. 미국 장단기 금리 또 역전, 경기 둔화 올까? 결국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뒤로 후퇴시키는 명분이 또 이 부분에 나옵니다. 경제가 꺾이게 되면 금리를 못 올려요. 그렇죠? 이 부분이 나오고 러시아 부분이 나왔다 생각을 했어요. 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상에 대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명분, 이 부분이 바로 또 하나 추가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2008년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이전에 보게 되면 아까 보셨던 대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요, 은행이 대출을 멈춰요. 심장이 인체에 혈액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혈관에 있는 장기들이 다 파손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쓰러지게 되죠. 경제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쓰러지게 되면 다시 인체에 혈액에 피부를 공급하면서 다시 돌려나갔던 게 지난 신용창조 100년의 역사 속에서 나왔던 은행의 시스템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망가지게 됩니다. 왜? 미국발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 베어 스탠스라는 전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파산되게 되면서 이때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서 시중에 공급하게 돼요. 그래서 경제가 빠그러지게 되면 아까 언급한 대로 다시 한번 수축기를 거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리셋을 깨끗하게 시켜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경제에 혈액을 공급해 나가면서 암세포를 다 잘라내고 다 부실한 거 처리하고 다시 경제를 돌렸어야 되는데 이때 그냥 돈을 찍어서 돌렸다는 거죠. 그리고 빨리 급속도로 4조 5천억 달러를 3번에 가깝게 찍으면서 경제가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코로나 왔을 때 이때 4조 5천억 달러에서 3조 8천억 달러까지 줄였다가 다시 9조 달러까지 늘린 거예요. 이때 너무 급하게 올라왔죠? 이때도 다시 한번 조정을 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기준을 보게 되면 단 한 번도 연준, 미국 중심으로는 쉰 적이 없어요. 크게. 이때만 낙폭이 컸지 완전히 V자 반등이죠. V. 그쵸? 여기도 V. U자보다는 V죠. 거의 얘도. 그래서 제가 계속 언급드립니다. 연준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유럽, 일본, 미국, 유럽, 일본이 중심이었죠. 이 힘의 중심축의 균형이 사실 중국과 인도,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나눠지고 있는 춘추 전국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죠. 그래서 경제의 큰 판을 언급을 드리면 저는 이 판이 지금 러시아 사태, 그리고 러시아에서 대만으로 가게 된다면 조금 더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우크라이나보다 더 힘겨운 전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경제에 샥이 오더라도 그렇게 큰 기간 동안 지금 전 세계의 그런 국가들이 그 부분을 통화 재정 정책을 통해서 오래 자시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으로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을 진행해서 나갈 것 같다는 게 저의 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연준의 긴축 속도, 방향과 속도에서 속도는 빨리 나갈 수가 없다 생각을 해요. 규칙적으로 나가면서 시장이 받아주는 한도 내에서 나간다. 이렇게 저는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독보적 궁계일학 셀트리온, 비교 대상 없음, 인생이 흐른다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바이오시밀러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진입 대단히 높습니다. 사실 바이오시밀러가 레드오션이라 하는데 경쟁업체도 많아지고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생산부터 해서 그리고 개발, 그리고 후보물질, 그리고 임상과 특허, 그리고 마지막 판매까지 이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원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퍼스트 무버가 가장 중요합니다. 퍼스트 무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네릭은 똑같기 때문에 임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시밀러는 임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입니다. 고로 선점을 할 수가 있고 가격 경쟁력이 무척 중요한 바로 산업입니다. 특히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주마 11년 투자, 트룩시마 9년 투자, 램시마 8년 투자, 아바스틴 12년 투자, 물질 개발 임상 1상, 2상, 3상 최소 7년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개발 실패도 많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긴 시간 굉장히 투자를 해야 된다.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간 5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간은 약간씩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나왔던 부분하고. 천문학적인 자금 투자. 한 개당 수천억. 램시마 3천억, 허주마 4천억. 바이오시밀러 하나 개발하는 데도 몇천억씩 들어갑니다. 최소. 이런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이 몇 개인 줄 아시나요? 물질 개발 완료, 개발 공정 완료, 임상 준비, 임상 1상, 2상, 3상, 보물급 시밀러 76개 보유, 물질 개발 완료 포함. 엄청나지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에는 비교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글로벌 빅파마 소수 기업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약 파이프라인 16개 진행, 흡입형 치료제 mRNA, CTG20, CTP27, 고혈압, 당뇨, 인슐린, ADC 항체 항암 치료제, 제네릭 신약 등 총 23개 진행, 바이오시밀러 76개 플러스 신약 16개 92개, 파이프라인 보유. 이런 기업은 빅파마 셀트리온 연구 투자 비율 30%, 매년 수천억, 4천억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R&D 투자 비율도 거의 1, 2위권을 앞두고 절대 금액도 거의 압도적이죠.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셀트리온이 투자하고 있는 절대 금액에서 우리 셀트리온이 R&D 투자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워낙에 셀트리온이 R&D 투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체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나, 그만큼 셀트리온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아예 적수 자체나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 보면 연구 투자 비율이 글로벌 1위에 나와 있는데 이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절대 금액에서는 빅팜들과 사실 셀트리온의 투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신약을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비해 효율적으로 굉장히 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신약 개발하는 데서 조 단위가 들어가잖아요. 바이오시밀러 4천억, 5천억, 3천억 그 사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임상 1상과 3상을 진행을 하고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면서 조금 더 성공 확률을 높아가면서 우리의 전 세계 항체가 뜯어가는 시장을 선점해 나갔다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에서 비교되지 않지만 램시마, 레키노라 개발 과정에서 보도 미국에서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 과정에서 정말 천문학적인 최소 조 단위가 지원이 됩니다. 셀트리온은 고작 1,500억 갖고 개발을 하게 됐죠. 단기간의 승부, 몰빵 투자, 몰빵 미수 신용 절대적으로 금지 종목입니다. 주주님, 바이오시밀러 플러스 신약, 임상 진행 중 의약품만 16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이해되시나요?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빅파마 소수 기업들만 가능합니다. 세계 경제 7위 경제대국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에 글로벌 유통망을 보유한 기업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글로벌 유통기업에게 30%에서 60% 상납하고 있습니다. 서정기 대통령이 일전에 그런 말을 했었죠.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에 누구나 전 세계에 알 수 있는 세계적인 그런 제약바이오 회사, 그게 가능한, 그게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고, 모두가 아는 삼성전자처럼, 전 세계의 삼성전자처럼 모두가 다 아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대한민국에 갖춰지는 것,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글로벌 자체 유통망 구축, 세계 80여 개국 자체 유통망 구축, 2021년부터 직판 시작, 남미, 중동, 아시아 지역은 직판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이 지역 직판 매출 60% 이상 급증하고 있음. 즉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다는 겁니다. 보물을 소유하고 보물의 가치를 모르면 주인 자격 없음. 셀트리온 15년을 바이오 시뮬러 및 신약에 투자, 이제 하나씩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시장 세계 시밀러 출시,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아바스틴, 성과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주라면 인고의 시간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미국 시장 3개 시밀러가 아니라 하나는 신약이고요. 2개는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공매 상황. 이놈들 사측을 서정주 대장을 주주를 이간질시키고 그동안 공매 상환 700만 주 이상 엄청난 물량을 상환했습니다. 1000만 주 대비해서 700만 주 가까이 상환했다. 1100만 주. 요 기준점으로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놈들도 알지요. 합병 전에 악랄하게 누르면서 상환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주식쟁이들은 셀트리온 합병 후 대세 상승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 줄 알겠지요? 우리도 대비해야 합니다. 고점 대비 한 주가 지금은 2.5주입니다. 주식수 늘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말 많이 싸다는 거죠.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됩니다. 저의 글이 희망회로 아닙니다. 사실을 쓴 겁니다. 나이가 있어서 컴맹 수준, 보기 좋게 데이터 자료 수집하면 제시하면 좋을 텐데 머릿속 기억으로 쓰기 때문에 일부 숫자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